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초생딸 모양의 거대한 호수가 바이칼입니다. 지도로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바이칼은 매우 큰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무려 640km에 평균 폭이 60-70km입니다. 하여 그 크기가 유럽의 작은 나라인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합친 것만 하고 물의 양은 미국의 5대 호수의 물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또한 이 일대는 저지대의 분지이기 때문에 주변의 높은 지역에서 물이 흘러들어와 호수에 모입니다. 또한 336개에 달하는 작은 하천의 물을 끌어모은 바이칼호는 인체의 맹장처럼 호수 남서쪽 끝에 매달려 있는 앙카라 강을 배수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앙카라 강을 통해 바이칼호의 물은 예니세이 강과 합류하여 다시 북극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이곳을 수천 년을 지키고 살아온 주인이 바로 부리아트족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부여족들입니다. 하여 이들은 알타이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터키족과 카자크족, 몽골족, 부리아트족, 그리고 한국과 일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과 유전인자가 가장 가까운 종족이 바로 이 부리아트 민족입니다. 이들은 산림과 호수를 생활 근거로 하고 또한 남쪽의 말 달리는 평원을 경제생활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이는 예니세이 강 유역의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전 주민들에게 바이칼은 정신적 고향입니다. 하여 그 이유는 바로 바이칼의 신비스러운 물 때문입니다.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북극 지방의 야쿠티아에 사는 주민들이 부리아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까마귀 즉 삼조구를 조상신으로 모시며 이들 지도자들은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는 여인의 몸에 엑스트시 과정으로 잉태된다는 믿음이 바로 바이칼 지방 주민들과 공통적으로 관찰됩니다. 타이가 지대인 바이칼과 툰드라 지대인 야쿠티와는 전혀 딴판인 환경이지만 예니세이 강으로 직결되어 있고 또한 이곳 바이칼은 흉노의 땅이자 고향이요 그들의 원육격 부여인 즉 부리아트인이 아직도 이곳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추는 이광수의 소설 유정의 처연한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소설 유정에서는 일제시대 중학교 교장 출신인 채석이 친구의 딸 남정님과 사랑에 빠지고 경성에서 빠져나와 도피 행가 끝에 홀로 시베리아 눈 덮인 산야를 헤매다 종착지 바이칼 호반의 산장에서 죽어갑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정님은 숨을 거둔 채석을 보고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정신적 사랑이 도달하는 영적 경계에서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추는 이광수가 이 비극의 소설 무대를 바이칼로 설정한 배경은 당시 일본의 강제 합병으로 조선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수천 년 살아온 삼천리 금수강산을 강탈당한 이 민족적 비극의 탈출구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사는 이곳 바이칼 부리아트 땅을 해방구로 설정한 것입니다. 하여 지금도 한국과 바이칼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런데 당시 교통도 형편없었던 100여 년 전에 이곳 바이칼 부리아트 땅을 소설 무대로 설정한 것은 당시 우리 한민족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기에 잃어버린 땅에 대한 원망과 간절한 그리움으로 우리 한민족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던 정신적 해방구로 추는 이광수는 이곳 바이칼 부리아트를 상징적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죽어간 채석과 남정님의 못다한 영혼의 사랑 결실을 우리 민족의 출발 시원지인 이곳 바이칼 부리아트 땅에 뿌린 것입니다. 하여 여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을 닮았다고 해야 할 만큼 아주 친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치고는 약간 검은 피부를 타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김해 김씨 조상이 되는 가락국 김수로왕 부인이 바로 인도 아유타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 중에는 유난히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여기 부리아토족들은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한 것처럼 동양인치고는 아주 화사합니다. 그야말로 그 어떤 유전 인자도 섞이지 않은 순수 몽골인이며 태고적 부여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1883년에 개관한 박물관은 지역문화 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로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이 아주 실감납니다. 박물관 건물이 초라하다고 해서 소장품도 초라할 이유는 없는 법입니다. 또한 전시품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샤먼 복장입니다. 소련의 사회주의는 원주민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러시아 시절부터 소련 통치까지 오랜 기간 시베리아에 살던 수만 명들의 사먼을 학살했습니다. 또한 이 넓은 대륙에 퍼져 살고 있는 다양한 원주민들의 정신적 버팀목 노릇을 하던 이 사먼의 존재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통치하려던 소련 입장에서 보면 매우 껄끄러운 존재였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여 지금 시베리아에는 샤먼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선무는 이미 대가 끊겼고 가끔 신이 내린 강신무가 탄생을 한다 해도 스승이 없으니 전통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인류시원 무당, 즉 샤먼의 신내림 전통이 끊긴 셈입니다. 따라서 춤이나 비손도 잊혀졌습니다. 혹 샤먼 춤이나 전공자가 있어도 전통적으로 전해진 주문을 암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7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천 년 전해진 하늘의 소리인 샤먼들의 주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다만 박물관에 샤먼의 복장 2개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죽으로 만든 에벤키족의 것이고 또 하나는 야쿠트족 털 복장이었습니다. 에벤키족 무당 옷은 가죽 모자와 가죽 두루마기 형태로 보존되어 있고 샤먼도 거기에 걸맞는 복장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는 환경과 경제, 신앙의 3요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의 색깔이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빗살무기 토기는 한국의 신석기 시대의 간판격인 유물입니다. 하여 바이칼 민속박물관에 보이는 고대 유물로는 구석기 시대의 타제석기부터 신석기 시대의 통나무 베는 돌도끼도 있습니다. 또한 시베리아 주민들은 선사시대부터 숟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돌로 만든 숟가락과 동물 뼈로 만든 숟가락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갈아 만들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들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용의 수준을 넘는 의료용품처럼 보입니다. 하여 한국의 선사 유적에서는 이렇게 정교한 숟가락이 발견된 적이 없다고 고고 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젓가락의 문화사라는 책을 보면 남중국에서부터 적도지방까지는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입니다. 지금이니까 위생적으로 젓가락을 쓰지 옛날에는 모두 손가락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매운 커리어 음식도 손으로 먹습니다. 이는 아마 날씨가 더운 지방이라 뜨거운 스프 음식 문화가 없어서 숟가락이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바이칼 호수에는 각종 바다의료 표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칼은 원래 바다였습니다. 지질시대에 화산 활동으로 생긴 심연이 웅기하여 바다에 있던 동식물을 고스란히 품은 채 호수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이 이 내륙 호수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짠물은 서서히 단물이 되고 그 속의 생물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여 매우 특수하게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여 바이칼 호수는 가장 깊은 곳이 1700m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칼호 주변 나무숲 속엔 굵은 백화나무, 즉 자작나무의 흰색 광목 조각이 무수하게 매여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선앙당 당상나무에 걸려있는 것처럼 오방색 천을 매달은 것입니다. 이는 나무에다 헝겊이나 종이를 매달면서 인간의 소원을 비는 신앙의 내용은 우리와 아주 똑같습니다. 이 타이가지대의 한복판인 바이칼지대는 자작나무로 덮여있는 땅입니다. 하여 이 자작나무 고향은 한랭지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기후는 이 자작나무가 탐스럽게 자라기에는 너무 더운 기온입니다. 그런데도 신라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백화나무를 숭상했던 것입니다. 하여 천마총에서 발견된 승마용 안장을 백화나무 껍질로 만들었고 그 위에 하늘을 날아가는 천마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재료 중에서 왜 하필 한반도에 없는 자작나무 껍질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천마총의 주인공은 자작나무 피로 만든 모자도 쓰고 있습니다. 왜 신라인들에게는 이 백화나무와 무슨 의미가 있었기에 저성으로 가는 사람의 말다래와 모자를 이 백화나무 껍질로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으며, 따라서 아직도 신라인들의 신비성이 존재합니다. 하여 바이칼과 중앙아시아 고대 민족들과 신라의 왕족들은 무슨 관계가 있었기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리고 그 기나긴 시간 가운데 전성의 착오 현상도 없이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